별밤 초대석에서 함께 할 이분은요, 어디가 끝일까? 이분의 끝은 어딜까? 정말 궁금한 끝판왕 에너지 보스입니다. 가수 소향 씨와 함께 할게요. 반갑습니다. 별밤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소향입니다. 이렇게 별밤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니까 막 너무 떨리고 신기하고 그러네요. 제가 오늘 소향 씨를 저는 이제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저도요. 저랑 비슷한 또래셔서 네, 맞아요. 이 별밤에 대한 추억을 저희가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맞아요. 네. 그래요. 정말. 뭔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끝판왕 이래갖고 뭔가 이렇게 디바의 모습 있잖아요. 떨지 않고. 자, 오늘 몇 곡 부르면 되나요?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별밤 오니까 떨려요. 이 모습 보고, 와, 반전이 있는 또. 아이, 저 항상 떨어요. 아, 그러시군요. 몰랐어요. 저 방송으로 볼 때는. 안 떠는 척 하느라고. 야, 굉장하네요. 항상 떨면서 노래를 하는데 오늘은 더 떨려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별밤이었고,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때는 별밤, 특히 이제 저희 때가 이제 이문세 선배님이 진행하셨을 텐데, 맞아요. 학교 가면 그 다음날 별밤을 안 듣고 온 친구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맞아요. 대화가 안 됐었어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의미가 또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나간 로고송, 제가 부른 로고송도 예전에 이문세 선배님이 직접 부르시던 로고송이 계속 전통 있게 와서 맞는 DJ들마다 그걸 그대로 불렀었던. 실은 제가 별밤 뽐내기 대회를 나갔었어요. 정말 그때 20년 전 그때쯤이겠네요? 정말 까마득하네요. 정말 뽐내기. 그래서 연말결산까지 갔었어요. 뽐내기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진짜. 그때 당시에는 뭐 슈스케 이상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때는 뭐 그런 K-팝 스타나 슈스케 이상. 맞아요. 그 이상이었어요. 굉장했죠. 김성호님께서 강타님과 소향님의 첫 만남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죠. 맞아요. 문영호님께서 소향 누나 어서 오세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희정님, 전 남친이 알려준 소향 씨.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소향 씨 노래는 계속 듣고 있답니다. 노래 진짜 잘해요. 감사합니다. 전 남친과의 기억이 뭐 그렇게 아프게 남진 않았나 봐요. 이걸 계속 들으시는 거 보니까 소향 씨, 전 남친한테 소개받은 소향 씨의 노래를 계속 듣는 거 보니까 극복하셨네요, 이별의 아픔을. 네, 그렇습니다. 자, 이은서님, 이 아밤에 무려 소향 언니가 게스트라뇨? 와우!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언니 노래 진짜 엄청 잘하는데 저 같은 음치는 그저 언니가 부러울 뿐이에요. 유유. 자, 김지연님께서는 저는 소향님 이름만 알고 노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노래 잘하겠다.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부담을 주시네요. 잘하겠다.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부담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노래를 안 들어보셨는데 소향 씨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면 그렇죠. 소향 씨의 이제 인지도가 신기하네요. 어떻게 아시지? 저를? 그래요. 자, 3월의 첫날이자 3일절인 오늘 별밤 초대석에 저희가 소향 씨를 모셨는데 모시게 된 이유 하나입니다. 뭐죠? 별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진짜요? 평소에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저도 기억나요. 저도 여기 이제 저희 인터넷 라디오 미니 창을 이제 제 휴대전화에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다가 중간중간 보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 바람의 노래 소향 씨 버전으로 틀어드렸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정말요? 그래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불렀지만 그 드라마를 워낙 제가 너무 막 울며 불며 받고 또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워낙 좋아서 막 부르면서도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곡을 만나서 난 너무 좋다. 이게 원곡은 저희 또 가왕님, 가왕 조용필 씨의 곡인데 자, 이 노래를 그 드라마 고백부부의 OST로 이제 드라마 고백부부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드라마 말씀하셨듯이 이걸 꼬박꼬박 다 챙겨보셨나요? 다 챙겨봤죠. 본방사수를 했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부를 때 더 그 드라마 장면도 생각나고 나도 이 노래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게다가 가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정말 가사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지? 진짜 모든 인생을 그냥 한 번에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대박이다.
가사는. 그래요. 이 드라마 보면서 가장 공감이 되셨었던 부분이 뭘까요? 내용 중에? 공감이라기보단 네네. 좀 몰랐던 것들?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 오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쵸. 이제 어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맞아요.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되게 사소한 뭐 파스를 붙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약을 뭐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이 있어서 이런 걸 챙겨줘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라서 되게 좋았어요.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라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일찍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까마득합니다. 일찍, 결혼하신 것도 까마득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예, 까마득합니다. 언제 하신 거죠? 그게요. 네. 여러분들 들으시면, 네. 제 모습을 아마, 상상을 하실 때 머리가 뽀글뽀글한 그 흥부자택을 상상하시게 되지 않을까. 저 20년 됐습니다. 와, 20년이요? 네, 전. 그러면 거의 완전. 굉장히 어렸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 거의 성인이 되자마자. 네, 되자마자. 그쵸. 네. 와. 깜놀하시지 않나요, 다들? 와,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못 갔거든요, 장가를. 좀 비슷하신데. 네. 그죠? 뭐, 똑같다고 보면 되죠. 네. 저도 못 갔거든요, 아직. 네. 그리고 뭐, 오늘 오다가 제 뉴스를 들었는데. 네. 출산율이 역대 최저래요. 네. 올해가 이제 작년에 조사한 게 최저인데 그 이유가 이제 혼인율이 낮아져서. 와, 근데 소영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글쎄요. 저는 되게 럭키하게도 되게 저는 제 남편도 남편이지만 네네. 저희 시집 식구들 너무 잘 만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니까 약간 되게 아줌마스러우시네요. 아닙니다. 네. 자, 남편도 남편이지만 소향 씨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또 가족들을 또 만났다. 네, 맞아요. 특히 시아버님을 많이 믿고 의지한다고 들었는데 자, 현재 소향 씨의 매니저 일도 봐주고 계시죠? 네. 오늘 지금 밖에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인상 너무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가수분을 이렇게 좋게 매니지먼트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영 씨의 좋은 노래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남들이 제 재능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때서부터 이제 저를 믿어주시고 그래요. 함께 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소영 씨의 매니지먼트를 딱 맡으신 게 정확하게 언제부터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 혼자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밴드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가정으로 가셨구나. 그래서 남편이 드럼 치고 제가 노래하고 제 시누이들이 뭐 악기들 다 하고. 야,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너무 막 그 이상적인 제가 생각하는 가족이에요. 진짜 신기하게 그 막내 시누이는 외국의 DNC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기타리스트로 지금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음악 가족이 돼버려가지고. 가족 모임 하면은 그냥 바로 바로 잼 콘서트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와.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내가 자네 매니저를 하겠네. 저는 살짝 고민될 것 같은데. 그쵸. 괜찮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특별해요. 사실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모르는 분들이 볼 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친정 아버지 이상이니까 참 그게 되게 신기해요. 우리 가족의 관계가 그쵸.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이제 매니저분들이랑 일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니저분이 정말 비즈니스로 이 아티스트를 매니지먼트 한 것과 정말 이 아티스트한테 인간적으로도 애정이 있어서 매니지먼트 한 건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가족이잖아요. 네. 와. 그래서 항상 제 목 상태를 고려를 하시고 이제 스케줄 잡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너무 늦은 시간에 또 라이브를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으셔서 제가 너무 좋아서 또 이제 아티스트의 의견까지 또 잘 수렴해 주시는 완벽합니다. 네. 완벽한 매니저. 저희가 소영 씨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 먼저 라이브 하자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소영 씨의 고품격 라이브를 2곡이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아까 얘기 나왔던 바람의 노래는 첫 라이브로 들으려고 합니다. 자, 소영 씨가 이제 라이브 자리로 이동하고 계세요.
자, 우리 별밤 가족들 기대되시죠? 소향 씨의 라이브 들으시고요. 느끼는 감정들 문자 샵 8001번이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추가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영찬님께서 저 고백 부부 보면서 많이 공감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일찍 결혼한 탓에 지금은 10년차 주부인데 바람의 노래 들으며 한 번 더 추억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소향의 바람의 노래. 오!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야,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제가 허리는 굽혔는데
엉덩이를 의자에서 안 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용 PD님도 지금 엉덩이를 뛰시고 야 굉장합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어저께 사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폐렴이래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라이브를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폐렴 걸리고 이렇게 부르시면 무릎 다치고 100m 10초 안에 뛰는 거랑 마찬가지 진짜로. 그래서 더 잘 보여드렸어요. 와 굉장합니다. 소희양 씨의 바람의 노래 라이브로 들으셨는데 지금 막 반응이 차효영님 대박 유유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듣다니 하셨고요. 한대희님께서 와, 이 시간에 이런 라이브 대단하시네요 하셨는데 방금 들으셨죠? 폐렴 진단을 받고도 이 시간에 이렇게 어딘가 좀 이렇게 막 심하게 몸이 다쳤는데도 100m 10초 안에 뜨는 거랑 마찬가지. 진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나. 4361님, 소향 씨 노래 위안을 얻네요. 나 지금 이런 분 얘기 들으면 너무 이렇게 고마워요. 그래요. 되게. 이분이 보니까 지금 대학생인데 다양한 일이 있어서 힘들고 인간관계에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노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로. 이 노래는 그렇죠. 좋은 노래 감사해요 하셨고요. 2928님께서 소향님 이름 이행시로 라이브 감상평 남길까요? 갑자기요? 갑자기 이행시 안 시켰거든요. 자, 소향 씨 목소리에서 향기가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5009님께서 강타 오빠는 심지어 소향님의 라이브를 혼자서 듣는 건가요? 실제로 들으면 기립할 수밖에 없다던데 어떠셨어요? 저 기립했고요. 네. 기립을 했고, 뭔가 듣는 내내, 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막 바람 부는 느낌 있죠? 저 혼자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막 바람이 여기서 부는 느낌. 제 마음속에도 바람이 부는. 야,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자, 최근에는 이 노래도 그렇지만 이 곡도 큰 주목을 받았죠. 소양 씨가 부른 홀로 아리랑. 네, 맞아요. 이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프리 경기에서 민유라 갬린 선수가 이 곡으로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여줬는데 무대 직접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무대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가서 보지는 못하셨고. 저는 갈라쇼에 가는 줄 알고 원래 갈라쇼 때 제가 이제 같이 노래를 하면서 이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또 스케줄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TV로만 봤는데도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뭉클했는데. 진짜 와 정말 너무 감격이었고 올림픽에 내 목소리가 그리고 그 아이스댄스가 너무 멋있었잖아요. 너무 멋있었죠. 네, 정말. 근데 두 분이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난 민유라 갬린 씨. 너무 이렇게 되게 굉장히 흥부자예요. 흥부자. 네, 흥부자고 그리고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두 분 다 너무 착하고 바르게 자란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때 잠깐 인터뷰하는 영상들 계속 찾아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바르게 자랐고 맞아요.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맞아요. 있고 보면서 막 계속 미소 지어지게 되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면서. 그래요. 지금 라이브로 지금 들으셨어요. 바람의 노래 들으셨는데 자,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향의 홀로 아리랑 자, 이거는 음원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아리랑 듣고 올게요. 아리랑
거친 황야를 떠돌던 자칭 방송 천재 최욱. 마돈나 웃긴 2018 코믹 아이콘 안영미. 걷잡을 수 없는 그들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 안영미 최욱의 에헤 라디오. MBC 라디오에서 저녁 8시 25분부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듣게 될 것입니다. 95.9 MBC 라디오. 강타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패션 슈즈 전문 베카치노에서 구두 상품권, 텐디 컬렉션 미시엘에서 구두 교환권, 상큼한 비타민C 솔라씨를 드립니다. 강타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초대석 가수 소향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인데 네. 홀로아리랑 소향씨 버전 울려 퍼지니까 와. 지금 난리네요. 와. 네. 8696님께서 홀로아리랑 너무 좋아요. 경기장에 나오는 노래 들을 때도 눈물이 났는데 오늘 들으니 또 울컥하네요. 3.1절이라 더 뜻깊어요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요. 오늘 이제 3.1절이 이제 거의 마감돼 가는데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저희 별밤과 함께 하신 분들은 3.1절을 정말 아주 그냥 가슴 따뜻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네. 자, 김소피아 님께서 프랑스 리옹에서 와. 이 노래를 듣다니 대박. 왜 눈물 날 것 같지? 아. 너무 감동이다 힝 하셨어요. 별밤은 세계적이네요. 그렇죠. 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몇 시일까요, 프랑스는? 그러게요. 리옹은 또 어디죠? 프랑스 리옹. 어딘지. 네. 리옹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 중에 하나인데 네. 오후 4시 정도라고 하네요. 4시 정도. 네. 자, 아무튼 김소피아님 반갑습니다. 3시 반이겠죠. 네, 3시 반. 네. 네. 자, 2103님, 방금 라디오 듣고 노래 부른 분 죽도록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했어요. 너무 이쁘시네요. 아유, 그런데 노래는 더 이쁘시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얼굴도 아름답고, 그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음씨도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반칙 아닙니까? 아이, 다 절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요. 자, 나찬선님께서 복면가왕에서 한숨 부르셨던 그 소향님? 네, 와. 한숨을 기억하셨구나. 네. 임재규님은요, 오늘 복면가왕 프로 나왔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네. 재밌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제가 네. 처음에 제작진 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네.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디바스러운 줄 알고 예, 근데 막 갔는데 수다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막 되게 약간 아줌마스러운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면 이름을 그래서 흥부자댁으로 하자. 약간 흥이 넘쳐서 막 수다도 많고 막 이런데 약간 그쵸. 아줌마 필이 나고 그래서 잠깐 아줌마 필은 아줌마 필 안 나세요. 네. 저랑 얘기를 오래 하시다 보면 네. 네. 그래서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흥부자댁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게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요. 되게 그리워 아직도 그 그룹퍼가. 네. 복면가왕 얘기를 그럼 좀 나눠볼게요. 네. 그때 이제 말씀하셨듯이 흥부자댁. 네. 네. 그때 흥부자댁 앞에 노래구단이라는 맞아요. 네. 노래구단 흥부자댁 이게 네. 붙어 있었고. 네, 맞아요. 자, 그때 불렀던 곡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그때 너무 좋았죠. 모나리자도 불렀고. 맞아, 모나리자. 그리고 안아줘. 정준일 씨. 안아줘, 맞다. 안아줘도 있었네요. 너무 막 제가 울면서 부르고.
그리고 방금 언급하셨던 한숨이라는 노래 한숨. 부르고 아틀란티스 소녀. 아틀란티스 소녀 맞아. 네. 그리고 또 데이데이도 불렀어요. 데이데이. 네. BY의 데이데이. 이건 제가 몰랐는데. 오, 이거 부르셨군요. 그거 부르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했던 곡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에 드는 곡 중에 하나였어요. 그 데이데이가 정말 힙합이라는 거를 네네.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미친 듯이 연습을 했어요. 정말. 곡 굉장히 좋잖아요. 네, 곡도 좋지만 랩이 되게 어렵잖아요. 랩 어렵죠. 네, 랩이 엄청 어려운데 거기다 멜로디 라인을 붙여서 하려니까. 네. 저 오늘 가면서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휴대전화로 한번 찾아서 차 안에 블루투스로 연결해놓고 한번. 기대되네요. 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되게 기대돼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데이데이로 이제 그때 이제 그때로 이제 막이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연승 거두셨죠? 그렇죠. 하현우 씨가 9연승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 소향 씨 이후로는 아무도 지금 이 기록은 못 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향 씨 이후로 나온 분들은. 그렇죠. 그래요. 네. 하현우 씨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던데. 그렇죠. 어쨌든 복면가왕 팀들이 오늘 다 소식이 좋습니다. 20년 전에 결혼하셨고 하현우 씨는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었고 5연승 이상 되면 그런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는 거기 나가봐야 힘들겠네. 야, 요거 1연승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이, 왜 그러세요? 아니. 자, 복면가왕의 새로운 우승자가 나올 때마다 아직도 소향 씨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과연 깰 수 있을 것인지. 맞아.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야 되게 어떤 명예 하나를 거머쥔 것 같죠. 진짜. 네, 맞아요. 정말 남들이 쥐지 못하는 명예를 이렇게 딱 손에 쥔 것 같은 더군다나 느낌. 6연승.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그 노래 듣는 패널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야, 이거 아까도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내가 여기 만약에 저 노래하는 가수 입장으로 나온다면, 복면 가수로 나온다면, 나는 이 가왕이 미리 있을 거 아니에요. 가왕 근처에도 못 가겠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들으면서.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게 6연승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제 다른 가수분들도 6연승까지는 아마 좀 꿈꾸기 힘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쉽게 가질 수 없는 명예를. 그게 체력 싸움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네, 그게 정말 결국 알고 보니까 체력 싸움이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그리고 또 그 가왕은 한참 대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찍 가가지고 계속 대기해야 되니까. 네, 하루 종일. 그래서 그때까지 내 컨디션을 버텨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그 텐션도 계속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자,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고 통하는 소향 씨입니다. 왜냐하면 고음을 굉장히 쉽게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타고난 느낌이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근데 솔직히 가수시잖아요. 네. 근데 가수들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사실은 재능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성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연습으로. 그런 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능은 조금 타고 태어나야 성대도 좀 튼튼하게 갖고 태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요. 근데 머라이어 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머라이어 캐리 언니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저도 엄청난 진짜 어마어마한 팬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레인지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은 도저히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진짜 넘사벽이에요. 그분은 진짜로. 아니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소향 씨 목소리를 한때는 본인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좋아하는 게 맞나? 혹시 좋아하지 않는 거면 가수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복면가왕 나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가수라는 생활을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그 전에 폐렴이 계속 걸렸어가지고 이게 지금 4번째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정말로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하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그 말이 이렇게
천막 같은 데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가장 큰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뭔가 지금 하지 않는다면 2년 혹은 3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내가 정말 엄청나게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한다면 그래서 복면가왕을 나가셨군요. 네, 나간 거예요. 결국 그 복면가왕이 좀 뭔가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준 거네요. 그렇죠. 나가려고 결정한 순간부터. 네, 맞아요. 그래요. 자,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 소향 씨의 라이브가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선물 같은 라이브가 될 것 같은데, 자, 소향 씨가 라이브 자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네. 그 노래죠. 네. 자, 서혜주님께서 소향님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서 언니 노래 듣고 엄청 울었었는데 그것도 벌써 10년 전이네요. 앞으로도 더더 흥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여호님께서 강태형님이랑 소향님이랑 듀엣하면 진짜 꿀일 것 같음. 잠깐 상상했음. 네. 저도 좀 상상해봐도 되나요? 저도 상상할게요, 계속.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소영 씨 라이브가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씨의 노래예요. You Raise Me Up 들을게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저 진행해야 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네. 바깥에도 다 일어났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네. 소양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You Raise Me Up 들으셨습니다. 이 밤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난리가 났네요. MBC도. 야, 들으시는 분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박효정님께서 저는 머라이어 캐리보다 소양입니다 하셨고요. 4593님께서는 네. 당신의 노래를 들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브라바! 네. 저희도 다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자, 9729님 힐링 그 자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불안도 좀 가라앉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 시간에 선물 같은 라이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 한 곡, 그리고 이런 라이브 이 한 순간이 네. 정말 이거 감동 깊게 들은 분들한테는 오랫동안 이게 네.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한 번은 버스를 네네.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버스 안에서 버스 계단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퇴근한 네네. 시간에. 아, 사람들은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죠. 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노래 하나구나. 소름 돋았어. 예, 이렇게 막 위로 받으셨다는 분들 네. 얘기를 들으면 제가 더 위로가 돼요. 지금 저 네. 보이는 라디오니까. 와. 전 지금 한 마리 치킨입니다. 네. 지금 소름 돋았어요. 힘들게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네, 그 모습을 보고 와, 나는 저분들의 지친 일상에 나는 네. 저 이어폰에서 네. 흘러나오는 노래로 위로를 드리고 그 순간이 아까 강타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래 한 순간이 맞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역시 음악 얘기인데 소양 씨의 새 앨범 소식 궁금합니다. 이제 3월 달에 제가 미니 앨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곡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 지금 확실하게 윤곽이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3월 달에 나오는 그 곡들 좀 그전이랑은 좀 잔잔한 그런 곡들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어깨도 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노래도 준비했거든요. 콘서트 네. 소식 있다던데요? 3월 달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케줄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콘서트. 밖에 저희 시아버님 계시는데. 네. 콘서트가 3월 달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몇 월 며칠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0님께서 소양 씨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저도 계속 진행하는 내내 그거 느꼈는데, 아이고, 말씀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하시고요. 8750님께서 소향 누나 라이브는 항상 듣고 있으면서도 끝나가는 게 아쉬워요 하셨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이 별밤이. 저희도 아쉽지만 이제 초대석 마무리할 시간인데 별밤에 오늘 나온 기분 어떠셨는지. 저는 정말 꿈 같은 이 장소에 와서 그 어떤 방송보다도 되게 재밌게 또 벅차게 진행을 좀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타 씨도 오늘 너무 감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앉아서 이걸 전 혼자 들었는데. 또 다른 때 좋은 기회에 별밤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네. 오늘 뭐 MBC를 한번 들었다 이제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제 한번 계속 들고 계시다가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몸 관리, 목 관리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소양 씨의 햇살이 입맞춤 하던 날. 들려드리면서 소양 씨랑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입맞춤 하던 날 난 그댈 처음 만났어요. 세상이 반짝거리던 그날 잊을 수 없었죠. 지금도 아름다운
아직도 떨리고 아직도 설레고 아직도 요란스러워지죠. 햇살이 입 맞추고 빛이 환하게 비춰져 내 맘이 환해지던 날 그리움이 무언지 가슴이 말하던 날 햇살이 입 맞추하던 날 사랑이란 걸 알게 해준 널 처음 만난 그 공간들 네 몸짓에 당황스러운 감정들에 흔들리게 만들던 시간들 아른거리는 그대 속삭임들 문득 내게 들리던 두근거림이 여전하다는 게 아직도 떨리고 아직도 설레고 아직도 요란스러워지죠. 햇살이 입 맞추고 빛이 환하게 비춰져 내 맘이 환해지던 날 그리움이 무언지 가슴이 말하던 날 햇살이 입 맞추하던 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렇게 바라만 받고 알고 있는 걸 새가 사랑하고 그대가 사랑하고 아직 우리 눈빛에 맘에 간직하고 있는 걸 아직도 설레고 아직도